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 주셨던 메지온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쓰인 자료는 메지온 홈페이지, 분기 보고서, RBK 투자증권 보고서, 그리고 일부 나무위키를 사용하였습니다. 메지온은 신약물질의 발굴, 개발, 그리고 상업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굴에서 개발을 신약 개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메지온은 연구 조직 없이 라이선스 인을 통해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조직의 능력이 아닌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 및 시장성 평가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약을 라이선스 인을 하고 그리고 라이선스 아웃을 하게 됩니다. 신약 등록을 하고 FDA 미팅 등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메지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약물을 라이선스 아웃을 확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약인 유데나필의 적응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거는 결국 라이선스 아웃의 확대와도 연결이 됩니다. 또한 가지고 들어올 만한 신약 후보 물질의 확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연역을 살펴보아도 다양한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지온은 회사의 공지사항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기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주들에게 유튜브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2016년도 설립된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는 미국에서의 임상수행 그리고 최종 허가까지 현지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요. 상용화 이유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 간의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로열티 20%가 한국 메지온이 받는 조건입니다. 판매 허가 시에는 미국에 500만 불을 주어야 하고요. 즉 특허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시장의 폰탄 수술 환자 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에 대한 권리만 이전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메지온은 연구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선스 인과 라이선스 아웃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라이선스 인과 라이선스 아웃만 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메지온 내의 인력과 메지온 외부의 인력으로 나누어집니다. 빨간색 네모 쳐진 분이 영상에 나오신 분이고 종속기업 대표를 맡아서 미국에서의 신약 개발 및 FDA 승인 등과 관련된 제반 용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셸은 베루의 대표이사입니다. 관련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FDA 스페셜리스트들, 인허가 전문가, 각 적응증별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두고 있습니다. 베루는 원래 여성용 콘돔을 판매하다가 제약회사를 인수하여 현재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 회사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인 미셸은 현재 지분율 10%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3월에 주총에서 메지온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제를 현재 2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메지온이 이 다음에 라이선스 인할 약물은 아마 이 약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메지온의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적응증이 있지만 파이프라인은 단 1개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폰탄 수술 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말하고 있는 유데나필의 4가지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적응증, 그리고 우수한 안정성, 그리고 24시간 약효 지속성, 그리고 4개국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데나필이라는 성분은 동아 ST가 개발한 발기부전 치료제인 자이데나의 주 성분입니다. 메지온은 유데나필의 폰탄 치료제 적응증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발기부전 적응증에 대해서는 북미, 멕시코, 러시아 등의 판권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데나필의 특허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지온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지역에서만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 특허권은 동아 ST가 가지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지금 신약 허가 신청을 했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후 발기부전은 ED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적응증은 모두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ED 치료제의 시장 성장성은 굉장히 큽니다. 물론 현재는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요. 그 둔화되고 있는 것이 수요 인구 성장이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약값이 싸져서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은 비아그라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메지온이 강조하고 있는 4가지 강점에 대해서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이데나는 동아 ST가 2005년에 개발한 약물입니다. ED 치료제는 크게 롱액팅과 숏액팅으로 나눠집니다. 이는 지속력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현재 적응증은 타다라필, 즉 시알리스가 가장 많은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그라도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작용이 굉장히 덜한 약물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택성에서 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곳에 타겟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생긴 수용체에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ED 약물의 목적은 PDE5에 타겟을 하는 겁니다. 다른 수용체에 붙게 되면 여기서 보시듯이 혈전이 생기거나 심장 수축, 면역, 신경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그 비율도 중요하지만 그래프를 살펴보면 왼쪽 부분은 PDE5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PDE1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발데나필이 적은 용량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붙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에 더 빨리 붙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오른쪽 멀리 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약물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일단 효과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발데나필이 가장 에피카시가 높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유데나필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데나필에 대해서 비교하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좋은 ED 약물이라는 거는 되게 정의하기 애매합니다. 무조건 효과가 예상 가능해야 되고 약효 발현 시점도 정확해야 합니다. 내약성도 좋아야 하며 투약하기도 편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작용도 적어야겠죠. 그리고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숏 액팅이냐, 롱 액팅이냐는 사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다를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필요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을 수 있는 약물이 좋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가가 환자에게 적절해야 합니다. 현재 ED 치료제로서 팔리고 있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로컬 2위 제약회사인 발렌타사와 치료제 독점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약간 의심이 드는 건 2012년도까지의 점유율은 있는데 그 이외 점유율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은 조금 의문입니다. 단기 매출이 아예 나오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수출하는 제품은 동아 SD에서 생산한 제품을 메지온에서 매입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생산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메지온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나라인 멕시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제네릭 시장은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ED 치료제 시장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라이선스 아웃을 한 회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회사인 나이코메드사이며 현재 다케다랑 인수합병을 하여 회사명은 다케다 멕시코라고 합니다. 또 다른 특허권을 가진 미국 시장은 ED 적응증 관련해서 2015년도에 신약 허가 승인 신청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 생산 기관인 인도 닥터레디사가 미국 GMP를 만족하지 못해서 워닝 레터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무기한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메지온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립선 비대 치료제의 시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파블로커 계열이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탈모 치료제로 잘 알려진 피나스테로이드랑 드테스테로이드도 현재 전립선 비대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재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지온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적응증인 폰단 수술 치료제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줄비고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 제품이고요. 먼저 단심실증과 폰단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단심실증은 원래 심실이 2개인데 하나인 선천적 기형 상태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어서 하나의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온 몸을 돌고 나서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야 하는 피와 폐에서 산소를 받아온 피가 섞여버리게 됩니다.
피가 몸으로 잘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심실증 수술은 우심방을 버립니다. 원래 몸을 돌고 들어오는 피는 심장에 가서 힘을 제대로 받아서 폐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폐로 직행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섞이지 않고 폐로 가긴 하거든요. 작은 몸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체가 급격히 성장하는 사춘기 연령에 도달하면 아무래도 정맥의 힘만으로 폐로 가는 게 힘듭니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더해지게 되니까 저항까지 세집니다. 이게 바로 폐혈관 저항인데요.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하지정맥류를 생각을 해보면 쉽습니다. 정맥의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노화로도 정맥의 힘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정맥의 힘으로 폐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심장은 엄청 열일을 해줘도 정상인의 산소 수준의 절반도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은 있는데 그 원인을 고쳐줄 수 없으니 증상을 막는 대증 치료만 하게 됩니다. 유대나필은 피가 아래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력 등으로 인하여 위에서 내리 누르는 폐혈관 저항을 폐혈관 확장을 통해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적응증에 대한 2018년도 타임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2019년도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고요. 임상들도 2019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버 스티프니스 임상은 폰단 수술 합병증 중 하나인 강경화에 대한 임상입니다. 수정된 2020년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은 모두 2019년도에 끝났습니다. 2018년도 타임라인에 비해서 6개월 정도 늦춰졌고요. 출시는 1년 정도 늦춰졌습니다. 올 6월에 미국 FDA에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8월 28일 날 수정 및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1년 상업화를 예상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가임에도 보험사들이 급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PMPM 수치가 작기 때문입니다. PMPM은 들어가는 비용을 모든 보험 가입자 수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희귀 질환일수록 그 수치가 작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는 4만 불을 타겟을 했는데 이거는 타다라필이 4만 불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만 불로 생각하고 예측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지온이 예상한 연간 약가는 6만 불이며 최종 6만 불에서 10만 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메지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지온이 직접 영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진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본사가 가져가는 것은 20%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100% 저예산이니까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과연 약가 선정이 원하는 만큼 될 수 있을까요? ED 치료제로서 자이데나와 폰탄 치료제로서의 유데나필은 같은 성분이지만 전혀 다른 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ED 치료제로서의 적응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계열 약물인 타다라필은 폐동맥 고혈압 가격에 연간 4만 달러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4만 달러를 받고 있고 폰탄 수술 환자의 90% 이상이 이미 사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ED 적응증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비아그라 때문입니다. 비아그라와 레바티오의 경우에는 물론 다른 약이지만 잘라서 쓰면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라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바로 전립선 비대 치료증이자 탈모약으로 쓰이는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입니다. 각 적응증에 쓰이는 용량이 달라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처방받아 잘라서 쓰게 됩니다. 영업하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75% 이상의 환자들이 미국의 소아심장 네트워크 PHN에 해당하는 10개 거점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익률도 높겠죠? 그리고 독점권 때문에 2035년까지 제네릭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환자, 가족, 담당 의사,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해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쟁 제품을 살펴보면 비아그라가 있습니다.
이거의 경우에는 폰탄 환자 치료제에서는 실패하였고요. 폐동맥 고혈압은 다른 용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옵서미트는 현재 폰탄 수술 치료제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24년 3월로 임상 연구가 늦춰졌기 때문에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2년 투여 안정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의견, 그리고 만성 혈전 색전성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서 신청이 취하됐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데나필이 이번에 승인이 되고 한다면 장기 안정성을 오히려 유데나필이 좀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폐동맥 고혈압은 폐동맥 내의 혈압이 높아져 폐동맥이 두꺼워지고 폐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질병입니다. 결국 이것도 폐저항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줄이는 것이 유데나필의 역할이고 폰탄 수술 치료제와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타사이클린 ERA, PDE5 이니비터 약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유데나필과 같은 계열 제품으로 파이자의 비아그라 용량을 낮춘 레바티오 그리고 시알리스의 용량을 낮춘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증은 주로 40대 이상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은 질병입니다. 아직 이 적응증은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폰탄 치료제 진행 상황 보겠습니다. 9월 1일 날 나온 신문 기사이고요. 이렇게 수정 보완 요청이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여러 이상 반응을 한 개 전문 용어로 묶어서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임상 시험을 하는 기관에서 연구자 임상을 위주로 하던 곳이라서 상업용으로 FDA 수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한 곳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생겼던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메지온이 경험이 많고 하다고 했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전문성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환자들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0여 명의 영업 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허는 35년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경화에 대한 용도 특허는 29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회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간문맥 고혈압 치료제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동아SG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멕시코에서는 꽤나 큰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메지오는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라이선스 인을 열성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현재 전립선 암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반기 보고서에서도 검토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립선 암 치료제는 앞서 말씀드린 베루의 약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료기기 사업은 9월 3일자로 폐지를 하였고요. 이 외에도 배합 사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약품 매출은 굉장히 적습니다. 러시아에서만 팔고 있는데 올해는 러시아에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기는 이제 없으니까 제외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료사업부입니다. 부분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사료사업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을 살펴보면 한국은 모두 사료, 미국, 러시아에서 신약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에서의 수익은 또 0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당연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금 창출이 가능한 부분은 PRV입니다. 소아 희귀질환과 감염병 치료제를 개발해 판매 허가를 획득한 개발사에게 FDA가 제공하는 바우처입니다. 심사기간을 10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건데요. 최근에 이 심사권은 약 3에서 4억 달러로 거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팔 수도 있고 이거를 유지를 해서 다음 신약에 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매각하면 추가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배당 형태로 환원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국, 멕시코, 러시아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진행하였습니다. 투자 시 꼭 보셔야 하는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아소시오홀딩스 주식회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지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에 수출할 때 어차피 동아소시홀딩스에서 사서 팔기 때문에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도 의약품 생산업체인 닥터 레디와의 소송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21위이고요. 그렇다면 메지온의 투자 yes or no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범위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 시 배상금도 있고요. 신약 심사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유럽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 신약 등재 실패 위험성, 혹시나 약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거로 인한 매출 감소, 그리고 매출의 일부만 가져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대나필 외에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점도 위험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요청 주신 메지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요청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